국민공단역이라는 이름 붙이기 어려울 겁니다. 나중에. 칠곡이 아마 지금은 가만히 있지만 가만히 있어도 해준다 하니까 나중에 가면 자기 땅에 자기 이름을 놓고 나무 이름 갖다 붙이는 걸 용납할 지자체장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것도 좋은 방안이 하나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구미 시민들이 이렇게 잘 활용을 하려고 그러면 관내에 있어야 돼요. 기존의 구미역에 정찰하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 있든지. 저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구미역에 KTX가 하루에 한 5, 6회 정도 정차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원역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KTX가 광명을 가기 때문에 수원이 안 옵니다. 아직 수원이 인구가 100만이 넘습니다. 구미에 2.5배나 되는데 KTX가 안 오거든요. 그래서 수원을 어떻게 풀었냐. 아침 저녁으로 점심 때 해가지고 하루에 한 5, 6차례 수원을 거쳐서 갑니다. 그 중간에 어디서 만나죠. 구미도 단기적으로는 뭐 그렇게 하면 시간은 한 20분 정도 더 걸릴 겁니다. 위에서 대전이나 어디서 빠져서 아니면 또 중간에서 빠져가지고 구미역으로 와서 서고 또 다시 이제 서대구로 어디 빠지던 데서 이제 합치면 되는데 시간은 한 20분 정도 아마 더 걸릴 걸로 보는데 단기적으로는 뭐 아침에 한 2번, 점심 때 한 2번, 저녁 때 2번 해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나 뭐 서울을 왔다 갔다 하시면 시간 맞춰서 이렇게 하면 또 이용할 수 있거든요.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해소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역을 건설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저는 통합신공항이 지금 옵니다. 뭐 계획으로는 2028년에 개항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윤석열 후보 당선인께서 대구 경북에 공약한 걸 보면 첫 번째가 통합신공항 조기 건설입니다. 그게 첫 번째 공약입니다. 뭐 공약이 잘 실천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어떻든 그 통합신공항이 되면 거기에 자동차 전용도로, 철도, KTX가 당연히 연결돼야 된다고 봅니다. 서울에서 내려와서 통합신공항을 거쳐서 대구로 가는 이런 노선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구미를 어딘가는 통과하게 될 겁니다. 그때 노선을 조금 안쪽으로 들여서 뭐 산동이 됐든 뭐 이렇게 해서 신설을 하면 가능하지 않겠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여기 두 번째 넣었습니다만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아마 곧 추진할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정부에서도 하려고 하다가 조금 미뤄졌는데 그렇게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뭐 100개를 할 거냐, 200개를 할 거냐, 300개를 할 거냐 그거는 구체적인 건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만은 최소한도 100개에서 300개 그 사이를 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부산 같은 데서는 산업은행을 유치하겠다. 해가 당선인 공약에 들어 있습니다. 그게. 부산을 금융허브로 만든다. 그래서 구미도 당연히 공공기관 2차 이전할 때는 제가 여기 한 예로 새마을중앙회와 연수원 우리 박정희 대통령 새마을 테마파크하고 연결이 굉장히 많죠. 또 그래서 그런 거 뭐 그 외에도 공공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화체육 관련도 있고 환경 관련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유치할 때 혁신도시를 만들면 구미에 해서 KTX하고 혁신도시 통합신공항이 연결을 해서 하면 아마 훨씬 더 유치하기가 쉬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님, 예. 저는 지방자치 김시라고 합니다. 예. 한 게 아니고 지금 구름 잡는 얘기 할 게 아니고 예. 왜냐하면 KTX가 뭐 관에 해야 하는 겁니다. 뭐 공항이고 뭐고. 제가 얘기를 하고 하는 것은 인구 50만 시대를 연다 했지 않습니까? 예. 오늘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기자회견 하는데 가장 적절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걸릴까 싶으면 마이크는 필요 없고요. 그래, 이 왜냐면 50만 시대를 연다 했는데 지금 인구 50만 시대를 늘어가려고 하면은 우리가 구미 시정 자체는 지금 현재 우리 그 후보님께서는 보시는지 모르지만 인구 대책위원회 해버리면 전부 다 늙어 빠진 사람들 한 것을 못하놓고 대책위원회가 수단을 주거든요. 지금까지 그래 봐왔습니다. 얘는 빨간당, 파란당 이런 얘기를 떠나서 시작을 묻는 겁니다. 그래가 해왔는데 그래 하다 보니까 그 수단은 수단대로 나가고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자기 며느리, 자기 아들, 딸, 애들도 못 넣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구 50만을 유치하겠다. 말로만 인구 50만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방안은 우리가 3에서 임산부 신생까지 뭐 건강을 책임진다느니 산후조리비를 100만원을 준다든지 왜 송아지농가 얘네 돈 죽입니까? 이래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지금 이준석 빨간당에 지금 이준석이가
얘기 잘못해가 지금 현재 여성 유권자들을 2030 세대를 남자 무신마들 여시가들 편을 나눠가지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면 파란당이가 찍었고 우리 젊은 무신마들은 빨간당이가 찍었다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는 이 마당에 우리가 예를 들어 앞으로 우리 그 후보님이 이건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예비 후보로서 앞으로 예를 들어 인구 대책을 꾸미는 젊은 도시 전국에 지금 젊은 도시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앞으로 예를 들어 많은 시장이 되신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해 주세요. 예, 아주 국가 발전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국가 발전을 위해서 인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도시 발전도 그렇고 지금 이대로 간다면 뭐 수도권은 계속 늘겠지만 지방은 아마 거의 소멸되는 그 지방으로 간다는 얘기 언론도 많고 지수도 계속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출산 뭐 이런 게 중요합니다. 저는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가 전체 입장에서 보면 또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인구가 빠지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젊은 사람들이 자꾸 이제 평택이나 파주, 뭐 청주 이런 데로 가는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게 사실은 국민 자체에서는 인구를 늘리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적으로는 출산을 위한 지원 뭐 그런 게 저는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적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한다 하는 누구든 지자체단체장들의 꿈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어떤 패단이라고 있는데 이 정부 자체가 이게 망조가 들었습니다. 7억에 있는 사람을 구미를 주민등록증을 적립을 하고 이장질도 시키고 구미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7억으로 바꾸면 뭘 애를 놓을 적에 와버리면 300만 원 준다든지 돈으로 현혹시키는 이런 사회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가가 지금 유지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구미는 예를 들어 젊은도시고 세가도시입니다. 여기 시장을 하겠다고 생각한 것 때문에 인구를 앞으로 어떻게 늘게 가야 되겠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둘이 결혼 안 할 가능성을 달게 해가지고 어떻게 됐든 간에 애를 놓으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복지를 갖다 지금 그걸 해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시립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만들고 시립 유아원을 많이 만들어가 우리가 어떻게 예를 들어서 애들을 갖다 뒤에 보호하겠다 할 수 있는 이런 예를 들어서 장기적인 정책이 있어야 되지만은 이게 애들을 놓을 수 있죠. 그거 가셔가지고 며느리한테 애 놓으라고 하고 있어 안 놓습니다, 그래서 안 맞습니까? 어르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게 이 인구 늘리는 건 상당히 이 종합적인 대책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네. 뭐 1차적으로 출산율을 늘리는 대책이 있어야 되겠죠. 출산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뭐 저도 이제 그래서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는 걸로 일부 이제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출산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해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육아, 교육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비용도 최소화하는 그런 지원책이 사실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일자리 뭐 이런 이제 종합적인 그런 사실은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봐봐 이 해법을 풀면은 시장 당사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예. 예. 유시원 본부장 말씀에 추가로 여기 보면은 5번째 메타버스 통한 첨단 연금 교육도 시라고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구미는 구미 공단이 생기고 나서 그때 당시에 전국에서 구미는 몰려올 당시에 그렇죠. 대학이라든지 고등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가 전국에서 주목받는 이 도시였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와서는 그런 부분 주목받는 모든 부분이 하향이 되고 있고 그와 같은 결과가 구미가 분단히 지금 각기 상태고 추락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요지는 뭐냐면 첨단 명품 교육도시 만든 데 있어서 좀 추가적으로 평소 가지고 있는 지원을 이 자리에서 밝혔습니다. 예, 아까 출산 인구 정책 출산과도 관련이 있고 우리나라는 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의 상당 부분이 교육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특정 지역을 예를 들어서 안 됐습니다만 강남이 왜 떴냐? 저는 교육 때문에 뜬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이 이렇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집값도 뭐 지금 어떤 데는 뭐 평당 1억 간다 그러고 이제 이러는데 그거는 결국은 교육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교육열이 굉장히 높고
인적 자원으로 이렇게 이제 발전해 왔던 거죠. 뭐 우리가 자원이 없잖아요. 기름 한 방울 안 나고 뭐 이런데 그래서 그런 가난한 교육열이 결국은 이제 부동산도 이렇게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그런 걸 만들어 왔는데 결국은 출산 인구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깊은 교육입니다. 특히 구미 입장에서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있다가 고등학교 때 뭐 대구로 간다든지 서울로 간다든지 뭐 교육 때문에 특히 여기 이제 병원의 의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대부분 꿈이 안 삽니다. 대구에 살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교육이 저는 영향이 굉장히 큰 게 아닐까 보는데 그래서 꿈이 인구를 유지하고 늘리려 하면 특히 고등학교 명문고등학교가 있어야 된다. 명문고등학교가 그래서 명문고등학교를 육성하는 그런 정책을 통해서 애들 교육 때문에 구미를 떠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게 저는 이제 평소에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문고등학교를 육성하는 그런데 시에서 재정도 좀 드리고 지원도 하고 뭐 기업들하고 연계해서 또 취직도 이렇게 하고 뭐 하는 그런 걸 종합적으로 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명문고등학교 되려고 그러면 결국은 뭐 명문대학교에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명문대학교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학생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수한 선생님들 또 우수한 뭐 여건 시설 이런 게 있어야 되죠.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한 예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주의 상산고등학교라고 우리 아마 학교 다닐 때 홍성대 수학의 정석 아마 다 한두 권씩 다 사셨을 건데 그 책을 팔아서 돈을 엄청나게 버신 분인데 전주의 상산고등학교죠. 그렇게 해서 굉장히 명문고등학교가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뭐 적절한 예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미에도 그런 어떻든 명문고등학교가 하나 있어서 애들 교육 때문에 뭐 어디로 간다 이런 말은 안 나오게 하고 그런 명문고등학교 있으면 오히려 가는 게 아니라 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 대기업의 임원들 자제라든지 사실은 여기서 학교 안 다니잖아요 대부분. 또 뭐 여기서 혼자 와 있지 뭐 가족들이 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사분들이라든지 뭐 특정 계급을 직급을 그 해서는 안 됐습니다만 제가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대구 이런 데 이제 기반을 두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문고등학교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예, 그 말씀이 괜찮은 말씀. 간단하게 한 말씀을 드리면 경대 지금 종합대학 부분 생각해 보신 대로 예, 제가 그 5번째 밑에서 대학병원 유치 신설로 뭐 경북 북부권 이걸 하겠다 우리 이제 해놨는데 그게 그거하고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2년 이상 계속되면서 감염병에 대한 전문 의료, 특히 구미는 공공의료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사는 여러 번 했습니다만 다행히도 양성은 안 나와서 병원까지는 안 갔었는데 뭐 김천으로 가고 안동으로 가고 뭐 공공의료기관이 딴 데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구미도 이런 그 대학병원을 유치하거나 신설해서 뭐 종합대학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대신은 이정현 대통령하고 잘 한번 합의하게 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고 일정 관계상 한 분만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